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입니다. 지난 겨울들 지나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마당에 가장 먼저 피는 게 복수초인데 며칠 전에 복수초가 피기 시작했고 이제 매화가 봉우리를 틔우고 있는 그런 걸 발견하고 야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제 봄이 전녕 오는구나. 파이데이를 앞두고 우리도 이제 정말 봄 소식과 함께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파이데이에 어떤 소식들이 올 것인가를 몇 번 다루기도 했지만은 아무래도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이 오픈넷에 관련되는 어떤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킬러 앱이 될 만한 그런 앱들 외부 파트너가 어떤 파트너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지 하는 것도 궁금한데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KYC를 어떻게 할 것이냐. KYC 문제가 좀 더 어떤 속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도 제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시키면은 니콜라스 박사가 했던 말은 당신이 인간이기만 하면은 그대로 말 그대로 하면 로봇가 아니라면은 언제든지 KYC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KYC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의 그런 어떤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뭐 크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보고 침착하게 기다리면 우리에게는 봄 소식이 오지 않을까. 지금 약 한 380만 정도가 KYC가 됐다고 그러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우리의 그 파이코인이 한번 상장돼서 이제 펌핑하고 또는 덤핑되는 이런 코인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들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파이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오픈넷에 갔을 때 파이코인이 예상되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규제기관이라든가 다른 산업체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항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저는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당장 어떤 암호화폐가 시장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윈터를 지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파이코인이 상장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는 얼마나 과연 우리에게 도움될 만한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까 하는 여기에다가 주로 이제 저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연준 그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말들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 경기의 전망을 내다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제롬 파월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게 이제 더 궁금했습니다.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제목으로 나눈 거 보면은 지나친 규제를 암호화폐 혁신 죽이고 싶지 않다.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해서 암호화폐 혁신적인 기술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포인트를 쓰면서 의회가 새로운 법적 규정을 좀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이런 포인트 쓰기도 하고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여하는 것을 SEC가 너무 우려하고 있다. 적절하게 그런 코인들을 관리한다면은 금융 시스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써서 역시 그 암호화폐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제롬 파월도 긍정적으로 일단 받아주고 있는데 이 규제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SEC가 어떻게 됐든 규제를 제대로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 가야만 우리가 상장되는 파이코인의 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그 규제가 제대로 잡혀가기를 저는 항상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 상당히 재미가 있었는데 이게 팍소스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그 팍소스 이 팍소스에서 미국 성인 한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천 명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냥 5천 명이 아니고 1년 내지 한 3년 이내에 암호화폐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했는데 응답자의 75%가 암호화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써서 이렇게 이제 FTX 붕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좀 윈트를 보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분들은 암호화폐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봐도 앞으로 우리의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은 더디더라도 계속 해 나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이제 최근에 얘기했던 것들이 좀 상당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서, 암호화폐 신뢰를 재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계가 너무나 이런 투기와 불투명한 이런 그 거래와 사기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산업에 끼치는 악영향도 있었다는 것들을 보면서 암호화폐 신뢰를 재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SEC가 규제 지침을 명확하게 해줘야만 된다. 그렇게 명확하게 규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나라 G20 국가들은 규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가장 참고할 만한 예로 EU의 미카를 예로 들었습니다. EU의 미카는 암호화폐 자산 시장의 규정을 만들어가고 있고, 유럽 공동체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지난번 미국 소위원회가 유럽을 방문해서 미카의 어떤 그런 규제가 어떤 것인지 공부도 하고 오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제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SEC도 빨리 이런 것들의 규제의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SEC가 리플이나 XRP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써서 상당히 날을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직접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가치의 인터넷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리플사하고 XRP의 관계에서, 리플사는 탈중앙화 기술, 즉 XRP와 XRP 레저 이 기술에 투자하는 중앙화 기술 회사이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했습니다. XRP와 XRP 레저 이것들은 완전히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 리플사는 자기가 이제 CEO로 있으니까 중앙화되어 있는 회사이다.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파이코인이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파이코아 팀하고의 어떤 설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상장을 하고 나면 파이코인 팀은 어떤 그 다오를 만들든지 어떤 회사를 만들든지 어떤 모양이든 코인과 이 회사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이것은 중앙화가 되어 있더라도 파이코인은 탈중앙화 되도록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이것이 리플사를 보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이제 정권이냐 토큰이냐의 그런 규정이 정해지면은 파이코인 관련되는 코어 팀도 정의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최근에 이제 그 브레드 갈링사가 했던 말 중에 리플사가 NFT 관련되는 것들도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 등등 하다 보면은 제2의 아마존 같은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하는 이런 포인트를 썼길래, 저도 이제 거기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져보고, 리플이 3년 내지 5년을 내다보고 우리는 XRP의 가격을 논하고 있지, 지금 당장 XRP의 가격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 하는 걸 보고 상당히 롱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이 암호화폐 전문 은행을 설립하겠다 이런 포인트를 써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물론 몇 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호화폐 은행을 만들어서 암호화폐 거래나 보관, 자산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는,데 다만 여기 이제 법정 화폐 예금을 이용한 암호화폐 대출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기존 금융권과의 어떤 차별화는 되어 있지만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암호화폐 전문 은행을 만든다는데 저도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코인도 그런 전문 은행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던 것에 저도 관심을 가져봤던 그런 기억이 나서, 크라켄의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는지 관심을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암호화폐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가운 소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은 작년은 상당히 이제 크립토 윈터에서 여러 가지 거래소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돼 가고 나면은 금년은 기관 주도로 해서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절한 규정을 적용하면 기관 자금이 이제 암호화폐 산업으로 유입되고 금융기관들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자기들 회사 운영에 이제 통합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 페이먼트 시스템을 이제 개발할 테고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관들도 투자를 할 테고 하면서 이런 그 암호화폐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금년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내년쯤 오픈넷에 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니까 금년 내에 정말 성숙한 그런 시장이 되는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저는 일론 머스크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트위터를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인트를 써가지고 세간의 관심을 이제 더 가지게 만들었던 그런 것이 되는데 모든 것이 통할 수 있는 앱 이걸 얘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이제 잭도시 전 CEO로 있는 잭도시가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부터 준비해 오던 것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채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거의 없이 즉시 결제와 송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상당히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제 블록을 만드는데 한 10분 가까이 걸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실제 거래하기는 어려운 것들을 여기에 레이어 2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되면서 한 블록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거래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인데 비트코인을 예측해 두고 빠르고 저렴한 가격에 이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라이트닝 기술이라는 게 네트워크의 초당 처리 속도가 4천만 건, 초당 4천만 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속도 하니까 대단한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비자의 경우는 우리가 결제 속도에 가장 빠르게 이용하고 있는 게 비자인데 비자의 경우는 한 24,000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보다도 한 1600배 이상을 빠르게 이렇게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상당히 그런 거래하는데 소규모 거래하는데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여기에 이제 트위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일론 머스크가 오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그 잭도시가 그런 걸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잭도시는 이제 그게 CEO에서 물러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한 벤처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름이 C골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키워 나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것들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일론 머스크에게는 도지에 관련돼서도 도지 페이먼트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압력을 많이 넣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파이코인이 여기에 페이먼트에 들어가야만 된다.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트위터가 이렇게 지불 수단뿐만 아니고 모든 그 유튜브 형식의 어떤 그 크리에이터에게 혜택을 줄 때도 이와 같은 식으로 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가지게 되고 그 지갑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은 이런 암호화폐 지갑, 암호화폐 산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부터는 이미 인수하고 나서부터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좀 더 구체화되어 나가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은 야, 이제 트위터를 사면서 트위터의 모든 거래가 사람들 간에 트위터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거래가 이 월렛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에게도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3,500만 원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거기에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올렸던 트위터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기사에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얘기를 드리니 아마존이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출시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아마존은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에 기여하도록 그동안 애를 써왔던 것은 제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NFT 마켓플레이스를 실제로 만들어서 NFT 애호가들에게 직불 또는 신용카드로 아마존 계정으로 디지털 수집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 내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과 관련되는 것들의 어떤 NFT는 지갑으로 들어가고 물건은 내 현장에 직접 배달이 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NFT가 활성화되는 것들 하려고 아마존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NFT는 나이키가 NFT를 만들었던 것도 참조했을 것 같고 스타벅스에서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참조했을 테니까 이렇게 정말 공룡 이커머스의 아마존이 이런 것들을 이제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이런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이제 또 하나 뉴스가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협회에서 푸틴에게 조속한 규제를 마련해달라 촉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러시아는 외부 결제하는 데는 암호화폐를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이런 이란하고 러시아가 협력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금 위주로 만들겠다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걸 보고 암호화폐 러시아 내에서의 어떤 분위기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러시아가 새로운 금융기술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는데 이런 경제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 이제 암호화폐 기술들이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푸틴이 직접 좀 나서 달라고 푸틴에게 직접 서한을 보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국제 결제에서는 사용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쉽지가 않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마치 중국과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서 중국이 만약 국내에서도 이제 서서히 허용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와 같은 모습을 러시아도 따라서 러시아 국내에서도 암호화폐가 허용이 된다면은 상당히 많은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이 크게 일어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 조각상을 할 때 천사를 보았다. 하나의 돌덩이에서 천사를 봤기 때문에 그 천사를 일깨우기 위해서 돌을 깎아서 정말 위대한 걸작인 다비드상을 만들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돌더미에서 천사를 보았다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내면의 도살인 잠재력이 발휘될 때는 인간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피렌체에 있는 다비드 상을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상당히 잘 만들었구나 하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큰 돌덩이에서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를 일깨우기 위해서 돌을 깎아냈던 그 인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런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하듯이 우리 파이 웹3 세상이, 우리 커뮤니티가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와 같이 미켈란젤로 다비드상도 언급을 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